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편에 이어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마지막 분양이죠. 여기를 공공분양하고 신혼희망타운 나눠서 분양을 합니다. 여기가 입지 좋고 분양가 싸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을 받게 되시면 이 시세 차익을 나라에서 대부분 가져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신혼희망타운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어차피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해서 이 소중한 기회를 날리기는 상당히 아깝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혼희망타운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 청약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입주자 모집 공고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S8블럭에 위치하고 659세대 중에서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227세대입니다. 사이즈를 보면 55A, 55B 타입으로 나뉘고요. 168, 59세대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8월 13일에 나왔고 접수는 8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받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주 후인 9월 15일에 있고요. 서류 접수는 9월 24일부터 하면 되고 계약 날짜가 꽤 늦습니다. 21년 12월 13일에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분양가를 보게 되면 분양가는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전용 55면 23, 24평 정도 되는데 총 분양가가 가장 비싼 게 5억 7천만 원이 안 됩니다. 이 정도라고 하면 평당 분양가는 한 2,300에서 2,40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지금 주변 시세가 평당 5천만 원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반값보다도 더 저렴합니다. 안전마진으로 따져도 최소한 7억 정도는 있어 보이고요. 여기 당첨되시면 일단 자금 계획은 계약하실 때 계약금 10% 필요하고요. 1차 중도금 또 10%, 2차 중도금에서 10%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금 계획은 공공분양에 비해서는 훨씬 더 편하죠. 24년 4월이 입주죠. 24년 4월에 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잔금에 대한 부담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신혼희망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대출이 잘 나옵니다. 연 고정금리 1.3%로 최대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신혼희망타운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번에 분양하는 타입들은 신혼희망타운 내에서 큰 평수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보통 작게 나오면 46 타입으로 방 2개 화장실 하나짜리가 나와요. 이런 데서는 오래 거주하기가 힘듭니다. 그에 비해서 이 타입들은 오래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발코니 확장비가 필요한데 발코니 확장비도 이 정도면 저렴하게 나왔죠. 발코니 확장비랑 옵션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6억이 안 됩니다. 여기서 일단 계약금 10%만 있으시면 되고요. 공공분양 물량에서는 필요 자금이 한 9억 정도였는데 여기는 10%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확실히 자금 적으신 분들한테는 신혼희망타운이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지역 우선 공급을 보면 과천 2년 이상 거주하신 분 30%, 경기도 2년 이상 20%, 나머지 기타 수도권 50% 물량을 배정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전매 제한은 똑같이 10년에 걸립니다. 그리고 거주 의무도 5년에 걸리고요. 재당첨 제한도 마찬가지로 1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주 시점에 전세는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입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5년 실거주하시다가 나머지 5년은 전세를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최대한 오랫동안 채우시는 게 나중에 수익 배분 차원에서는 훨씬 낫습니다. 내가 힘들게 당첨돼서 얻은 시세 차익인데 나라한테 많이 줄 이유는 전혀 없죠.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작은 집에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분들이 청약을 하셔야지 기금액의 수익을 많이 안 뜯깁니다. 여기 신혼희망타운의 기본 자격을 보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입니다.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괜찮고 한부모 가족도 가능합니다. 여기도 당첨되면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이 6개월만 경과하면 자격 조건은 되지만 최소한 24개월 이상 납입을 하셨어야지 당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점에서 이걸 봐요.
그리고 소득 기준은 외벌이 130%, 맞벌이 140%로 올라갔고요. 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총 자산 기준은 3억 이하이셔야 합니다. 이 총 자산이라는 게 일반 공공분양이랑은 다르게 현금성 자산도 다 포함된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현금도 포함이 되고 전세로 살고 있는 전세금도 전부 다 포함됩니다. 정확히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으로부터 3개월 동안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의 평균치를 내서 3억 이하가 되면 자격 조건이 되는 거고 3억이 넘으시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딱 맞춰서 현금을 다른 분한테 이체하거나 그러면은 안 돼요. 3개월 평균을 봅니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은 이게 고마운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30%를 무조건 대출을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대출을 실행하면 무조건 기금이랑 수익 공유를 해야 하는데 이 대출 받는 것도 의무이기 때문에 수익 공유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걸 보면 1단계랑 2단계로 나눠서 합니다. 자, 일단 1단계는 건설량의 30%, 혼인기간 2년 이내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1단계 우선 분양에 들어갑니다. 가점 항목을 보면 가구소득 70% 이하시면 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가 24회 이상이면 3점으로 총 9점 만점입니다. 여기 단지는 무조건 9점이 나오셔야 당첨이 돼요. 8점이신 분들은 당첨 가능성이 0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지는 9점에서 9점끼리 추첨으로 당첨자가 가려질 거예요. 이 점수가 안 되시는 분은 1단계로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점 항목을 보면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이랑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 이거는 비교적 맞추기 쉬운데 이 소득 맞추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맞벌이라고 할지라도 80% 이하셔야 되고요. 이 소득 기준이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만점이 나오실 겁니다. 자, 우선 물량에서 만점이 안 나오신 분들은 2단계를 노려보셔야 하는데, 자, 2단계는 나머지 70%, 우선 공급 낙첨자,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또는 만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가점 항목을 보면 미성년 자녀 수가 늘어났죠. 그리고 무주택 기간,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 인정 횟수를 봅니다. 총 12점으로 구성이 되고 미성년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을 받습니다. 자, 3명 이상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3명 이상이면 차라리 신특을 쓰거나 다자녀를 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굳이 자녀가 3명 있는데 신혼희망타운으로 쓸 필요는 전혀 없어요. 어쨌든 3명 이상이면 3점이고 무주택 기간 3년 이상이면 3점, 해당 시도 연속 거주 기간 2년 이상이면 3점, 24회 이상이면 3점, 이렇게 총 12점으로 구성됩니다. 여기 당첨되시려면 최소한 11점은 되셔야 될 거예요. 이 세 항목에서는 만점을 받으시고 미성년 자녀 수가 2명이면 딱 11점에 됩니다. 1단계 9점, 2단계 11점 안 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당첨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 가점이 12점 만점이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 다자녀를 쓰던지 신특을 쓰던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금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뺏어가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건은 너무 좋습니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하고 이 혜택을 주는 대신 주택 매도했을 때 시세 차익을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유 비율을 보면 최대 50%부터 적게는 10%예요. 여기 수익의 90% 이상을 가져가시려면 이 조건들을 만족하셔야 됩니다. 웬만하면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냥 이렇게 10%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전체 이익에서 뭐 10%든 50%든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나 뭐 이런 걸 제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대로 전부 다 내고 기금이랑도 모든 수익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시세 차익이 7억이라고 가정하고 만약에 30%를 공유한다고 하면 7억 중에서 2억은 나라에 줘야겠죠. 이자를 이렇게 싸게 빌려준 대가로 2억이나 뜯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7억에 대한 양도세가 또 2억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3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뭐 다른 공급으로 했으면 2억을 뜯길 이유가 없죠. 그래서 대출을 최소한으로 실행시키고 자녀 계획도 뭐 한 2명까지, 그리고 대출 기간도 길게 가져가실 분들이 여기 청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양도세를 낼 때도 뭐 수리비용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이런 거는 제외하고 수익으로 잡고 세금을 내는데, 기금에서 수익을 가져가는 걸 보면 그냥 매각 차익에서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이 부분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쓰는 기회는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특별 공급이에요. 그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지 배치도는 앞전에 봤었죠.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순수한 공공분양 물량, 그리고 옆에는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물량이 들어갑니다. 자, 55A 타입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55B 타입은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부 다 남동향,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행복주택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그냥 공공분양이랑 신이타 물량만 들어오고요.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전부 다 이렇게 또 도로에 가까이 있네요. 아무래도 이쪽 라인에 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호수 배치도는 요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를 보면 평면도는 솔직히 잘 나왔어요. 55A 타입 168세대 모집하고 남서향과 남동향으로 구성됩니다. 자,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뺐죠. 복도에 팬트리는 없지만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드레스룸도 작지 않아 보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서 이 정도 평면을 뺀 건 정말 잘 뺀 거예요. 입지도 좋고 평면도 좋기 때문에 여기는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익 공유하는 걸 감안하고도 여기는 경쟁률이 상당할 거예요. 다음으로 55B 타입 59세대 모집을 하고요. 여기는 투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면도도 신혼희망타운 뭐 기본적인 4655 타입보다는 잘 나왔어요. 보통 55 타입도 방 3개가 아니라 방 2개에 알파룸 하나로 구성되는데 여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잘 나와 있죠. 평면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입지에 대한 내용이나 주변 시세는 제가 공공편에서 다뤘습니다. 안 본 분들은 여기 링크 남겨둘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제 공공분양에 이어서 신혼희망타운까지 마무리했고요. 정리해보면 여기 넣으셔야 되는 분들은 현재 자금이 얼마 없고 자녀 계획이 어느 정도 있고 작은 타입에서 오래오래 거주하실 수 있는 분, 대출을 최소한으로 실행할 수 있으신 분이라면 여기도 노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가점도 뭐 9점, 11점 정도는 돼야겠죠. 근데 솔직히 이 11점만 되면 선택권이 많아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걸 저런 걸 다 감안하더라도 여기는 확실히 입지 대비해서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잘 고민하셔서 평생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특별 공급을 잘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